날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NTMW 정예군단과 함께하는 설 연휴 특집입니다. 한국 증시 그 방향성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설 연휴 동안은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일이면 장이 또 시작이 되죠. 그동안 거래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제는 내가 수익을 어떻게 또 챙겨봐야 하지? 등등 다양한 고민들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연휴 동안은 좀 공부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잠도 많이 잤고 전도 많이 먹었고 정말 푹 쉬다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먹은 만큼 이제 수익을 또 맛봐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연휴 특집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1부는요,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할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니까요, 유익한 전략들 마구마구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주머니가 아주 빵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계좌 주머니도 빵빵해지실 타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참여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전화와 문자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민되는 이 종목,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가 다 접수받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여러분 문자 많이 주세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종목 상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정말 종목 진단 선물입니다. 여러분 많이 전화, 문자 혹은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복을 위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이 점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세 분의 전문가 오늘 또 1부에 모셨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라면은 앞으로 설 연휴 이후 그리고 2021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장식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이 연간 계획까지 좀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인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나인원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재성 전문가님도 나와 계시고 임강민 전문가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 전문가님도 잠 많이 주무셨나요? 못 잤어요. 왜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또 이 특집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잘 못 주신 것 같고. 우리 이재성 전문가님께서는 많이 드셨을까요? 많이 먹었다는 걸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뭐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또 바쁘셨군요. 자, 그럼 우리 임강민 전문가님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를 보고요. 나인원 전문가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 저도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어르신들만 인사드리고 최대한 호텔을 전전하면서 전국 일지를 하였습니다. 오, 캉스. 네. 매우 유의미하고 또 아주 네. 푹 쉬고
또 푹 주무셨어야 했는데 오늘 이 방송 준비하시느라 많이 근데 못 쉬신 것 같아서 여러분 대체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고민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나인원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전에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나인원 전문가님 네. 앞으로 올 연휴는 어떻게 수익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지난달 초에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중소형주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시장 트렌드에 따른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어떤 기조세를 좀 당분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연휴 이후에 바로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기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시간상의 어떤 여유를 두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느끼는 연휴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도 정말 주식 투자를 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의외였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말 또는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온갖 곳에서 뉴스라든지 나름의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투입이라든지 어떤 매수, 진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는 것이 좋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죠.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모색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쪽으로 상당히 좀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은 지금 시장의 뚜렷한 섹터라든지 테마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올해 특히나 앞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쪽이 상당히 좀 주목받았겠지만 올해 특히 이번 연휴 때 어떤 그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더 나아가서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반도체가 없습니다. 특정 반도체, 비메모리다, 메모리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상 블랙홀과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반도체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라든지 통신사에 들어가는 어떤 전압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어떤 앱에 어떤 서버 단에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반도체도 역시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PC의 어떤 메인보드 또는 더 나아가서 주요 어떤 칩셋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만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수입을 해온 양이 전혀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심각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계속적으로 겪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3,170포인트 정도를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런 어떤 상승 과정, 돌파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여러분께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상당량의 어떤 외국인 또는 기관의 자금이 좀 투입이 되면서 그와 함께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까지 함께 좀 발생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가 상당히 줄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 앞서서는 최근까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옥석가리기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 왔던 종목,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소 좀 부각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시즌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시가총액 1천억 원 미만의 상당히 역별 상태이거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시장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어떤 급등과 급락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어떤 중장기적 또는 어떤 좋은 종목을 보유해야 되고 어떤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 조급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개별 급등주들을 계속적으로 보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트렌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1분기 내에는 자신만의 어떤 실력, 매매 툴을 확립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섹터라면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섹터라면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산업혁명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고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기차 섹터에서 사실상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인데 그와 함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급등주의 정말 말 그대로 장중에 상한가를 가고 종가 무렵에는 하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상 놓고 본다면은 향후 올해가 지나면 향후 2, 3년 내에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내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큰 수익을 또는 어떤 큰 성공을 목표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정말 실력을 쌓는 나름의 어떤 매매 철학과 원칙을 갖추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주식에 있어서 성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매매 툴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살펴볼 만한 것 같은데 확실히 유의미하게 살펴볼 부분이 2월 11일부터 10일 양일 동안은 우리가 또 휴장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반도체 관련한 움직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재상 전문가의 분석도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이재상 전문가님 할 말이 참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설 연휴 이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인원 전문가님께서 워낙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저가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공략 방법, 전략에 대한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도 지금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증시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주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와 연기금의 매도가 합작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일단 그 코스피의 일봉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3월 달에 팬데믹 사태 이후에 증시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자, 고객 예탁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 증시를 유도를 했고 증시 상승을 유도한 측면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점진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팬데믹 이후에 바뀐 점은 지수가 10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백신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백신이 접종 시기가 이제 임박한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정을 걱정하고 있는데 월가의 격언에서도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의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들이 7월 달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달부터 7만 원대부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현재 그 팬데믹 사태 이후보다 오히려 더 저점에 와 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어떤 특정적인 비중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역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을 매도를 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도 연기금의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도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거꾸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투자의 전략상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큰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분들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환율적인 움직임까지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임광민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현재 구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제가 또 임광민 전문가의 유행어를 알잖아요.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 훌륭하신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 네,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시장을 상방으로 바라볼 것인가? 박스장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락장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주식의 매매 전략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 또한 마찬가지죠. 거기서 심리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국제유가입니다. 왜 국제유가를 말씀을 드리냐? 자, 지금 국제유가가 정말 이해 안 되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유가 40달러부터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국제유가가 지금 앞자리가 6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네, 내일이 되면 어쩌면 60달러를 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시장의 대호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사실 유가를 좌우하는 가장 첫 번째 통화량은요, 달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유럽의 물가지수인데요. 유럽의 물가지수가 1월 달에 드디어 0.9%로 플러스 전환을 했죠.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유럽은 정말 혹독한 봉쇄령으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떤 것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체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공급을 했습니다. 자, 화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치인데요. 이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말이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상품 가격의 상승인 유가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상승 방향을 그리게 된다라는 말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아까 전에 유럽의 물가지수라는 말씀을 드렸냐? 자, 유럽의 물가지수가 0.9%로 지금 상승을 보였는데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눌려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해놨고요. 뭐 물건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 유럽이 봉쇄령이 그렇게 강한데도 유럽의 물가지수가 올라갔다라는 말은 유럽의 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건설이 된 기축국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다른 말로 결제통화라고 하잖아요. 자, 미국의 결제통화,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도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주주, 최대 주주가 있고 그 밑에 관계자, 지인들, 특수관계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딱 나눠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도 딱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기업으로 딱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지분을 가지고 있냐라고 볼 수 있냐면 가장 최대 주주는 유럽입니다. EU, 유럽연합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달러 가치 결정국 중에 유럽이 57% 정도의 미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말은 반대로 유로화의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유가의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전체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많은 통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모든 물가의 상승을 야기를 할 것이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제가 너무나도 큰 그림들을 말하면 우리가 체감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당장에 마트만 가도 고추 가격, 마늘 가격, 그리고 감자 가격, 토마토 가격, 삼겹살,
돼지고기, 소고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공깃밥도 1,500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의 물가지수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장을 바라보고 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제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그림까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이후 시간에까지 다채롭게 펼쳐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요.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공매도 이슈입니다. 5월 3일까지 연착륙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에 있어서 수건입니다. 임강민 전문가님, 네. 공매도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떨까요? 공매도 다들 너무 무서워하고 있죠.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공매도 한다면 주식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매도에 대한 일단 개념부터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와서 없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이런 큰 손들이 메이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9만 원이니까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만 원의 주식을 빌려옵니다. 말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고 나서 9만 원에 매도를 하면 이 주식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8만 원에 이 주식을 갚게 되면 만 원의 차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인데 말 그대로 공매도는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매도가 주식에 문제가 되냐? 시도 때도 없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갖다 대게 되면 호가창 가장 최상위 매도 호가를 막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매도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한 번에 공매도를 할 때 100억 200억, 300억씩 하루에도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그 매물을 뚫고 상단으로 갈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자, 근데 공매도의 역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미국도 공매도가 일어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화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었을 때도 자동차, 정유화학에도 시도 때도 없이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매도는 업종의 차별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있든 말든 올라간다는 말이고 올라갈 수 없는 종목들, 성장성을 다했거나 상승의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의 공매도가 집중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상승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장성을 다하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이 두 개를 가르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성장할 것이고 어떤 종목들은 성장하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좀 여러분 이런 면도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금융당국 쪽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좀 종료되는 게 5월 3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좀 공매도 논란을 가라앉혀야 하는 정부에 있어서도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글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마음을 안 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인원 전문가님인가요? 이재상 전문가님인가요? 우리 이재상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공매도에 대한 팩트와 지금 전략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사실은 연장이 됐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이 300여 개의 종목을 합치면은
전체 공매도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당국의 정책은 일단 공매도의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지금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도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매도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일단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일단 피하셔야 되고 많이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B2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한 그런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피해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우리가 결국엔 중요한 부분들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각자만의 그 전략도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나인원 전문가와도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나인원 전문가님의 팁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정부 정책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간의 어떤 제재 사항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정책 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됐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선진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딱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룰을 좀 놓고 봤을 때 선진국의 기준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동남아라든지 유럽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면서 그에 따른 공매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차화정 섹터의 어떤 주도 섹터로서의 강한 시장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국내외 다수의 어떤 증권사 IB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루머틱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악성 루머를 좀 내보냄으로써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을 좀 일으키면서 그와 함께 공매도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신경 써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공매도 시스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기입니다. 즉 과거 90년대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거래 내역을 수기로 입력을 합니다. 그냥 볼펜으로 그 노트에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도 그것이 정말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검출해내는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도 앞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실제 수기식으로 어떤 그런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발생했을 때 차입이든 무차입이든 상관없습니다. 실제 무차입 같은 경우는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당일 오전에 공매도를 치고 나서 장 마감 무렵에 다시 그것을 매수, 환매하는 식으로 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자체가 실제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실에 어떤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격한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쯤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상승시키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실제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다수가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숏셀링이라고 좀 부르는 부분, 즉 어떤 투기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루머라든지 악재를 인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짧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공매도가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어떤 손실과 어떤 투자 실패의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기보다는 실제 비추세 종목에서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물타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어떤 매매, 성향 그런 것들 모두 앞으로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핫했던 이슈 공매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 세 분의 전문가께서 연휴 때 발 뻗고 푹 못 주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방송 시간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방 또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이재상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재상 전문가님 저희 잠시 뒤죠. 3시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3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 저평가 우량주를 위주로 해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과 선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였죠.
그 낙폭과대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 상승한 과정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해야 작년과 같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후 3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집이 된 저평가주를 우리가 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비밀, 그리고 그 저평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나른한 3시에 여러분의 수익으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정리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 찾으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과연 기회의 장일까요? 자, 사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 겪고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동성의 힘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국내 증시의 방향성 살펴보시죠. 먼저 이재상 전문가와 함께 올 한 해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맥 좀 짚어주세요. 이재상 전문가님. 네, 지금 1분기 때 뭐 1월 달, 2월 달에 워낙 그 대형주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기아차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3월 달까지 우량한 조정을 받는다면은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우리 양회가 있죠. 중국 양회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을 입은 그런 과정에서 내수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런 중국 대소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3, 4와 5월 달에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5월 달에는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격언도 있는데 작년부터 이런 격언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5월 달에도 증시가 올랐는데 올 5월 달도 아마 증시가 조정을 거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여름 휴가라든지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수 있고 이런 3분기에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은 4분기 때는 다시 랠리가 펼쳐지면서 증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최고점을 찍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증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재상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있어서의 그래프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재상 전문가님,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들, 숫자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벤트 관련해서 챙겨보면 되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시 그래프까지 한눈에 꼭 익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라인원 전문가는 어떻게 맥을 짚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 3을 놨습니다. 3? 예, 예. 숫자 3을 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 동안의 시장의 어떤 퀄리티를 좀 설정하거나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수준의 시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난달, 이번 달 뭐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아차, 현대차 말 그대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까 싶을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 정말 수백조, 수십조 원의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올 한 해 정말 말 그대로 주도 섹터가 설정되면서 그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일에 정말 LG전자의 강한 상세를 보였을 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슈팅을 보였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말 되면 시장이 어떤 하락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2021년도의 어떤 시장의 예고편을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 다소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1분기에는 숫자 3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2분기는 숫자 6을 좀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어떤 대선 테마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이은 과거 닷컴버블 당시의 고점을 제외하고서 연이 어떤 저항 가격대를 좀 돌파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최근 들어서 어떤 슈팅세를 좀 보여주면서 가격 1000포인트대에 안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어떤 안착 이후에 어떤 돌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의 어떤 주된 모멘텀은 사실상 대선 테마주다라는 것,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이고 암묵적으로는 정말 100% 또는 그 이상의 10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년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 9를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실제 시장의 오버슈팅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연이 어떤 상세를 보여주면서 눌림과 조정 국면을 좀 접어들면서 그와 함께 마지막, 즉 코스피 시장이 좀 무너짐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의 강한 어떤 랠리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며, 소위 말하는 정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4분기 숫자 5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바스켓 일어난 부분, 정말 메이저의 어떤 바스켓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인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하락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차분히 대응 이어나가시면서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는 전문가와 함께도 이렇게 그래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눈에 찰칵 한번 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임강민 전문가와도 증시 방향성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지금 떠오르는 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증시가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예측하는 건 어쩌면 정말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 우리 과거 1년 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시장이 2월 달, 3월 달이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4월 달에 반등했었을 때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사고 있으니까,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사고 있으니까 쌍바닥을 한 번쯤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외바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기관조차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섹시한 섹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09년부터 12년까지 차화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3년간 이끌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13년부터 1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이었지만 그 박스권의 원인은 강달러였죠. 그 강달러에도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샘, 대림비엔코, 대림산업 같은 건설 건자재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10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장을 보여주었던 17년도, 그때는 바이오와 전기전자가 상승장을 이끌어주었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상승 방향성을 탄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2020년도 초인데 오늘도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정말 10배씩 올라갈 수 있는, 1년 동안 내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업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물론 조정이 나오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쉬었다가 중성주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는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수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시장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코스피의 몇 포인트를 맞추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가 상승 방향인데, 큰 그림에서 상승 방향인데 이때 어떤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MTN 방송에 나와서 작년에 CS윈드나 OCI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2부에서도, 이 이후에도 이러한 제2의 CS윈드가 뭔지, 제2의 OCI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지수 예측도 지수 예측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각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섹터, 섹시한 섹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임강민 전문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견해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저희 담론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올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임강민 전문가님, 올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환율. 네. 네,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주식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종목에도 뉴스가 이것저것 막 나오고 누가 뭐 했다더라, 뭐 만들었다더라, 임상을 성공했다더라, 아니면 앞으로 뭐 치료제를 만들겠다더라.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수출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많죠. 진짜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초록창이나 아니면 뭐 그 경쟁사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가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속보가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정말 그 하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금리를 인상한다더라, 아니면 인하한다더라, 금리를 동결한다더라, 그리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더라,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바이든을 뽑아놨고 옐런 재무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하고 뽑았다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관심을 못 가지시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맞으나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자, 제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작년에 코로나라는 명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량을 많이 풀었는데요. 이 통화량이 풀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풀렸던 통화량이 이 정도라면 2020년 한 해 동안 풀린 통화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 풀려야 될 통화량을 1년 만에 풀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화의 응축,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물가 지수가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화폐 가치의 하락,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환율 1,200원대 1,100원 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앞으로 2년간 경제 대호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가 주식으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환율의 변동, 추이를 좀 체크 예민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상 전문가님도 올해 주목하고 있는 핫 이슈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중국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발원했던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지금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전부 다 코로나 급락 이후에 많은 상승을 가져왔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상승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중국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그런 생산성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내수의 어떤 약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보다는 내수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상해종합의 차트를 잠깐 보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중국의 상해종합 차트 월봉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2,500포인트라는 이런 저점을 찍었습니다. 2015년도에 5,000, 이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태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증시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아니라 거의 다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만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증시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맷집이 더 강화되고 있죠.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가장 그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웨이가 부품이 없어서 지금 뭐 하이엔드급의 어떤 핸드폰을 생산을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의 비중,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의 비중과 자립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근접 국가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종합 차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내수에서 중국이 어떻게 지나갈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내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중국이 쌍순환 전략으로 해서 중국의 내수가 정상화가 되면은 중국의 여행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면 뭐 호텔 그리고 호텔에 있는 카지노 그리고 호텔에 있는 면세점을 통한 뭐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이런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국 내수 시장의 확장을 우리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뜬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 관련해서 꼭 체크를 해봐 주세요. 자, 우리 나인원 전문가는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또 체크를 해주실지. 자, 우리 나인원 쌤, 네. 저희 선생님이죠. 어떤 이슈 좀 더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앞서 두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거시경제에 대한 또 움직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작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큰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대선 테마주인데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1억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달에 40%의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거래 내역을 이제 과거 10년 전부터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 월 단위로 해서 한두 종목에서 수익을 뭐 1, 20%씩 내가지고 소위 말해 정말 몰빵 또는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가 아니라 각 종목별, 각 구간마다 실제 수익은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수익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원금 대비했을 때 40%의 수익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 중에는 해당 거래 특성상 레버리지 활용, 즉 미수의 어떤 활용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결과론적인 측면만 보시고 올 한 해 대선 테마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100%, 200%, 300%, 1000%의 수익을 나도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게 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소위 말하는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어떤 그림, 뭐 이런 어떤 사진 조작만으로도 같이 친분을 과시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가의 상승 명분이 될 수가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것, 친분이 과시되었다라는 것, 또는 과거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경기 호황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맞춘 수급 상황, 즉 쏠림에 따라서 장일 어떤 급등과 급락이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연이은 급등세를 또한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 매매라는 것은 물론 어떤 큰 추세에 따른 큰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도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투기적 거래에 임하실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시겠다 생각하시기 바라겠으며 모든 거래에 있어서 어떤 내가 한 번에 어떤 승부를 내겠다라고 꼭 대응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거래가 좋겠습니다. 작년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빌어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상당히 이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투기적 거래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헝클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가 올해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을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실력이 없으시면은 되도록이면 그런 매매 자제하시고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섹터, 추세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장중에 시장을 보시고 호가창을 보시면 정말 급등하는 추세 한번 내가 살짝 베어 먹겠다. 작은 욕심이 정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래도 올 한 해 뭔가 획을 그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겠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다른 채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떤 그 트레이딩에 관련된 어떤 실전적인 내용들 많이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선이 1년여 남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나인원 전문가님, 올해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요? 네. 상당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섹터 전반적인 어떤 경기 호황 필드에서 사실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본다는 건 앞으로 2년 동안 선방향적인 어떤 경기 상승의 어떤 선방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약 2년간은 지수가 상승과 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저점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닷컴 버블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1000포인트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 어디까지 상승할지 예측이 안 되고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에 접어듭니다. 소위 말하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고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와 관련된 중요 핵심 사항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기회를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전화 문자 주시고 계시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접수 받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실시간 채팅방에 있어서도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히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접수해 주시는 동안 우리는 전문가님 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동안 시황을 아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인원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 경영상의 이슈가 다소 최근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구간 내 상승장에서 어떤 신고가 매매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하나의 어떤 기업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차기, 승계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 개편 이런 어떤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그랜뉴즈라고 한다라면 좀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이 섞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저탄소, 태양광, 풍력 다방면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태양광과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 하나 Q3죠. 사실상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파이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뭐 SK를 비롯한 다양한 대기업분들이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 또는 인수합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보에 있어서 하나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일단 하나솔루션도 올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관심주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자, 중장기는 어떤 것들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추가적으로 LG전자에 대해서 또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발생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LG를 모르던 사람들도 LG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그리고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아가면서 구매하고 보니까 이 제품이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한국의 LG라는 어떤 전자제품 기업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제품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판매량이 폭증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잠재된 매수 욕구를 일으켰던 주요 가전제품 중에 좀 하나인데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좀 확인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MG 사업부,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가 사실상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앞서 그전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인력들이 대거 이동한 것이 VC, 지금은 현재 VS입니다. VC는 이제 비이클 컴포넌츠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기차, 전장 부품 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최근까지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흑자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 좀 바꿔서 VS로 또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뒷단에다가 단어 하나 붙였습니다. 솔루션. 즉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LG전자가 가전제품을 넘어서 전기차의 어떤 전장 부품 또는 그 외 다양한 모터, 구동, 개통까지 섭렵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 시장의 어떤 안정권 유지가 된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나솔루션, LG전자 저희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상 전문가님은 단기, 중장기 어떤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예, 단기로 넥슨 GTA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넥슨 GTA는 이제 게임주인데 전반적인 게임주의 산업 동향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3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라든지 넥슨 그리고 지금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세 개 회사가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넥슨 GTA는 넥슨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넥슨 GTA는 서든어택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이 서든어택은 PC방에서 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은 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올해 팬데믹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게임주에 있어서는 텐센트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텐센트가 조 단위의 자금을 가지고 게임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메이지의 자회사인 로얄크루를 177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텐센트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게임 회사들은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요. 이런 텐센트의 인수 과정에서 넥슨 GT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기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중기는 넥센 타이어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타이어 업체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의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차량 성능을 표현할 때 제로백이라고 하죠. 차가 스타트해서 100km를 달릴 때 몇 초가 걸리나를 갖다가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전기차가 제로백이 5초, 6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2.1초에 달할 정도로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자동차의 순간 가속력은 결국은 타이어의 마모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을 고성능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쪽의 업체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넥슨 GT, 넥센 타이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임강민 전문가와도 예리하게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방송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달러 가치 결정국에 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랬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원자재와 정유화학 기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10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올라갔었을 때 당연히 정유화학주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네, 가장 섹시한 넘버원은 S오일입니다. 자, S오일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시가총액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코스닥 종목이 잘 갈 때가 있고요. 코스피 종목이 잘 갈 때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세는 정말 코스피 종목이 탄력적으로 며칠간 3%, 4%씩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정말 놀라운 수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SO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인데요. 정유사 같은 경우는 원유를 들고 와서 정제를 시키죠. 자, 원유의 대부분은 벙커 CU가 40% 정도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벙커 CU를 돈이 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제하는 과정을 정제라고요. 정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 재고 자산 비축분이 굉장히 많이 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SO일 단기적으로 외인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OCI입니다. 제가 작년에 5만 원대부터 OCI는 정말 노래를 불렀죠. 아마 제가 전국에서 이 방송에 나와서 OCI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 정도로 OCI를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 시작도 안 했느냐? 영업이익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개별국 통화의 강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합니다. 자, 태양광 소재의 핵심 부품인데요. 폴리실리콘은 통화량이 풀릴 때마다 상승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엊그제까지 그랬고요. 지금 폴리실리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작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900억, 올해 영업이익 플러스 2천억. 자, 주시장에서 대폭등을 불러일으키는 재료, M&A 이슈, 3자 배정 이슈, 최대 주주 변경도 있지만 가장 주가에 탄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재료는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섹시하려면 오일이 필요한가 봅니다. 섹시한 종목 넘버원 바로 SO일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OCI까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 여러분 꼭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강민 전문가님, 잠시 뒤에 또 섹시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당연하죠. 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100%씩, 250%씩 날아간 종목들, 제가 노래를 불렀던 작년의 종목들이 있죠. 자,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유가 40달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400포인트부터 대시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700포인트대 앞으로 코스닥 1000포인트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수긍하는 분도 계셨지만 자, 방송을 보시고 제 말씀을 불편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아느냐?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검증이 되죠. 제가 그러면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신재생에너지 중에 CS윈드가 있었고요. OCI가 있었습니다. CS윈드 3만 원대 말씀드렸고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250%가 올랐죠. 저는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CS윈드와 OCI다. 자, 부동산을 할 거라면 차라리 OCI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간 것보다 OCI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앞으로 주시장이 상승 방향을 이어갈 때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앞으로 환율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 그러면 제2의 CS윈드가 무엇이고 제2의 OCI가 무엇인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임강민 전문가와는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무방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종목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 저희가 말끔히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혹은 문자번호로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종목명까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빨리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만나뵙고 싶은데요. 시청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신데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매지온요. 매지온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7만 7천 원에 30%. 17만 7천 원에 30%면 네. 좀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갖고 계셨던 거겠네요? 예, 한참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이요? 예, 고민도 한참 하셨겠어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요? 아이고, 다이어트가 매지온이 시켜줬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나이는 전문가와 예.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명분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주위에서 추천을 좀 해가지고 네. 했거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대략 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이미 손실 발생하면서 인터넷 통해서 많이 찾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소위 K바이오라고 좀 불리우는 정말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좀 아쉬운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임상 최종 완료까지 한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런 어떤 해당 섹터 또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판매가 실제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 연결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동종목 같은, 즉 매종 같은 경우 지금 재무제표 사항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이은 적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임상에 성공하고 앞서 FTA 또 NDA라고 좀 불리우는 서류상의 어떤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한 6, 7월 달에 실제 어떤 임상에 성공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용화, 판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일단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아쉬울지라도 매수가상까지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은 일단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여타 종목군들 올해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중간중간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그리고 시장의 전반에 걸친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섹터라고 좀 보기엔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 내의 대장주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 보고서 세전 손실이 약 한 9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한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자기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시젠의 재무 상황 그리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7만 7천 원 선의 어떤 가격 움직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 비중을 50% 이상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 뭐 작은 수익이라도 일단 챙기시는 쪽 대응하시고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월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면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겠는데 재무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멘텀으로 놓고 본다라면 4월까지는 조금 긴장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이라 팔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비중 네, 축소하시면서 예. 시청자님 수익을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도록 지금 대응 내려주셨거든요.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지온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장 대응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4만 원. 24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그럼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재상 전문가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을 사신 금액이 24만 원대인데 네. 고점 대비하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왜 못 파셨나요? 순간 놓쳤어요. 아, 순간 놓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치료제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매수했을 때 뉴스에 사서 물리는 경우죠. 근데 이제 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승인된 시점이 가장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코로나 치료제 하나만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은 뭐 램시마라든지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바이오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특허 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을 재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약값을 더 인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의료보험 료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대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지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권이 한 15만 4천 원, 15만 5천 원 정도로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비중을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걸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싶으실 때 10%, 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1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 15만 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주린인데요. 그냥 뭣도 모르고 샀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으라고요. 네, 전문가님 다시 우리 이거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많이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린이어도 할 수 있죠, 이재성 전문가님. 네, 네, 힘 좀 주세요. 파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저희가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나타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안 받아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전화 말고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우리가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 시청자님이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시는 시청자님이신데, 지금 25만 원이고 1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와, 지금 완전 행복한 시즌이 아닐까 싶긴 한데, 우리 또 네. 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돼. 예. 수익 실현을 해야 돼. 아니면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봐라.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SK이노베이션과 LG와 배터리 관련된 소송이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미국도 시끄럽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LG화학은요. 네.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두 개 소송의 핵심은 무엇이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SK이노베이션이 물론 배터리 사업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많이 레벨업이 된 것은 맞으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유사의 상승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SK이노베이션은요,
정통적인 정유사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고 사실 LG화학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장에 뛰어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배터리의 뭐 단기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로 개파락이 했다 하더라도 정유화학의 원래 본래적인 사업 자체가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S-오일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 방향을 그릴 것이다라는 부분과 사실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요. SK이노베이션 개파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조지아주에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공장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도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ICT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합의 기간이 60일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합의 기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절대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최근에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다가 60일 정도의 합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합의 기간의 결과를 보고 추가 매수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이 거의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신데 SK이노베이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2부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얘기는 하고 저희가 2부는 마쳐야겠죠. 자, 설날 선물 같은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전문가님, 선물 주세요. 예.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피부과 처방약품 1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헬스케어 쪽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의 추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진단 키트로 핫했던 회사가 어디죠, 앵커님? 저는 시젠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시젠이 매출이 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6천억 정도 되죠. 근데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이런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무려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 대략적으로 매출을 잡고 있는 게 한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젠에서 나오는 매출의 거의 5배가량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엄청나게 시가총액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KTNG가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KTNG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이 만약에 그 투자했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나올 텐데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매수 자체는 시초가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니까 정신이 없네요. 지금 3만 한 5천 원까지 2차 목표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었고요. 나인원 전문가의 선물도 한번 열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 볼까요?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일단 앞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와 관련된 또 그린뉴딜 쪽과의 어떤 전반적인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막대한 거래 자금을 일으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또 그와 함께 삼성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어떤 개발 소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막대한 자금이 좀 투입이 되었는데 앞서도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말 그대로 반도체의 어떤 블랙홀과 같습니다.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역시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7,000원 기준 잡으시고요. 손절선 6,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종목 SFA 반도체였고요. 자, 우리 광이 나는 임광민 전문가님 선물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그중에 한 종목이죠.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바로 차트를 볼게요. 네. 자,
업종은 굉장히 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롯데케미칼이 왜 매력적인가? 내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 코로나 주사기와 이 종목이 관련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합성수지라고 하는데요.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 백신 주사기, 네,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다. 마치 제2의 금호석유다. 제가 금호석유 12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 걸렸죠. 그런 종목이 바로 롯데케미칼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 네, 목표가 35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5만 원 이하가 깨지는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펼쳐지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3시에는 이재상 전문가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집이 된 저평가주를 매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2시에는 올해 놓치면 기회 없다라는 나인원 전문가, 또 11시에는 우리 임강민 전문가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